스카이에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개국어 내신팀의 윤관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볼 작품은 조의환의 최척전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이 소설은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군담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군담소설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군담소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대부분 군담소설은요, 영웅이 등장해서 그 전쟁터에서 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큰 공을 세운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최척전은요, 영웅 소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웅 소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 나오는 최척이라는 인물이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 도수를 부리거나 그런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조선의 어떻게 보면 평범한 민중을 상징하는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은 전기적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비현실적 사건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실제 역사라는 거는 임진왜란과 그리고 정유재란, 그리고 병자호란, 이제 청나라와의 전쟁이죠. 이런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보통 군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웅의 초월적인 면모, 그 특별한 능력,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이 최척전은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중의 고통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등장인물은 뭐 주인공은 최척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최척은 영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인물이거든요. 이분은 참 운명이 기구해요. 뭐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임진왜란 때문에 그 의병으로 끌려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그리고 겨우 살아 돌아와서 이제 결혼했더니 정유재란 터지고, 그리고 나중에 좀 이제 애들 낳고 잘 살까 했더니 갑자기 또 명나라하고 청나라 전쟁에 휘말려서 또 포로가 되고, 근데 뭐 결국은 이걸 다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최척은 어떻게 보면은 영웅을 의미하기보다는 조선, 그 이런 기구한 역사를 겪어야만 했던 우리 조선 민중을 의미하는 인물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오경은요, 여자 주인공이긴 하지만 좀 수동적이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여성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최척을 찾아서, 여기서 나중에 그 가족이 헤어질 때 최척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점을 통해서 일반적인 수동적인 여자 주인공은 아니고요,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원에 사는 최척과 오경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경의 어머니가 최척과의 결혼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최척은 좀 몰락한 양반집 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경이 그 어머니를 설득해요. 여기서부터 그 오경의 그런 성격이 나오지 않나요? 부모가 반대하는데 부모를 설득해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이뤄낸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혼인날을 기다리는데, 결혼을 뭐 약혼하고서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는데 최척이 의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의병으로 참전한 게 먼저 첫 번째 이별의 계기가 되는 거죠. 여기 때는 임진왜란 중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사이에 오경의 어머니는 부자의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최척은 좀 가난한 집, 몰락한 양반집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오경은 거부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극적인 여자라고요. 그래서 결국 최척이 살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드디어 혼인을 해요. 여기까지, 만약 여기서 끝나면 그냥 행복한 결말인데, 여기서 정유재란이 터지게 돼요. 정유재란. 이것도 이별 계기가 되겠죠. 두 번째 이별 계기. 그런데 이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최척과 오경의 가족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오경이 여기서 포로로 잡혀가서 일본에 잡혀서 여기서 상선은 이제 장사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여기서 오경은요, 남자 행세를 합니다. 남자 행세. 자, 남자 행세를 해서 여기서 그 외병 중에 그 돈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외적이지만 사실 오경의 조력자거든요. 이 사람을 참 오경을 괜찮게 봐, 물론 남자인 줄 알고요, 괜찮게 봐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일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최척은 또 중국 명나라 장수를 따라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 또 특이한 점이요, 보통
공간적 배경이 조선이면 그냥 조선에만 머무른 경우가 있는데 이 소설은 조선에서 명나라, 중국, 나중에 동남아도 나와요. 굉장히 공간의 확대가 일어난다는 거. 굉장히 좀 글로벌한 그 당시로서는 그런 좀 스케일을 자라가는 그런 소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소설이 전기적 요소는 거의 없는데 좀 우연적 요소는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오경은 일본인을 따라가서 장사배를 타고요. 그리고 여기서 최척은 그 명나라로 갔다가 또 장사배, 친구 송우와 함께 장사배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안남, 베트남 부근에서 우연히 만나게 돼요. 여기서 이건 전기적 요소라기보다 좀 우연적 요소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만나서 이제 명나라로 가서 거기서 또 둘째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여기서 또 그 최척의 고통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근데 그 이듬해 청나라 군대가 침입을 합니다. 청나라 군대, 이제 청나라와 명나라의 싸움이 좀 시작돼요. 여기서 이게 나중에 그 확대돼서 나중에 그 병자호라는 까지 이어지죠. 근데 여기서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출전했다가 또 청나라의 포로가 되는데요. 근데 이때 그 포로 수용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큰아들 몽석이를 또 하필이면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만나요. 이런 건 사건의 좀 우연적 전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아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를 탈출해서 결국 고향은 남원이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별다른 전쟁 없이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최척전은 실제 우리나라의 역사, 임진왜란, 정유재란 같은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적 요소는 없지만 좀 우연적 요소, 우연적인 사건 전개는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주요 지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지문은요, 그 최척, 그러니까 여기서 외적의 그 명나라로 떠났던 최척과 외적에게 그 일본으로 끌려갔던 그 오경이 우연히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전기적 요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우연적 요소가 드러난 부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소설은요,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적인 그런 소설이라는 거.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조선을 넘어 일본, 중국, 안남, 동남아까지 확대되는 장대한 스케일을 형성하는 그런 소설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년 봄이었어요. 최척은 친구 송우를 따라서 안남으로 장사를 하러 갔대요. 근데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자, 여기서 최척은 명나라에서 안남을 갔고, 그리고 오경은 일본인하고 그 장사배를 같이 탔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만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열흘 넘게 머물러서 4월 초 이튿날인데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담처럼 곱고, 자, 그런데 간간히 뭐 구슬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뿐이었다. 뭔가 좀 쓸쓸한 분위기죠. 그런데 여기서 최척이요, 자기의 신세, 사실 뭐 가족과 행복하게 살다가 가족 다 헤어지고 고국을 떠나서 이 명나라에 살다가 결국 여기까지 베트남까지 흘러오게 된 자신의 생각 그 처지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퉁소 필이죠. 이거를 꺼내서 그 자기의 그 애달픈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퉁소 소리를 듣고 저 상대편 배에서 어떤 사람이 조선말로 시를 읊어요. 근데 그게 누굴까요? 오경이죠. 그래서 이 퉁소는 이 그 최척의 좀 슬픈 심정과 관련이 있지만 나중에 이거 덕분에, 이 퉁소 소리 덕분에 최척과 오경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먼저 최척이 퉁소를 딱 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건너편에서 조선말로 시 읊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시 내용이 뭐냐? 뭐 왕자교 퉁소 불지에 다른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내산 안개 속에 길 잃지 않으리. 뭐 이건 작품 자체가 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시가 과거에 최척이 퉁소를 불었을 때 오경이 여기서 읊었던 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시는 누구만 아는 시죠? 최척과 오경만 아는 시예요. 근데 누가 갑자기 이 시를 읊어? 갑자기 여기는 베트남이고, 그리고 저쪽이 일본 배들인데 저기서 그것도 조선 사람이 있는 것도 특이한데 갑자기 내 아내만 알고 있는 시를 누가 읊어요. 그래서 최척이 깜짝 놀랐죠. 왜? 아니, 저거는 내 아내만, 그리고 나의 아내만 아는 시인데 누가 저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니 혹시 그럴 리가 없어.
여기는 베트남인데 여기에 왜 내 아내가 여기 와 있어?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죠. 뭐 소설이니까 가능한 거죠. 소설이니까. 그랬더니 친구도 소음과 얘기하죠.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서 최척이 얘기하죠. 저건 아까 전에 내가 퉁소를 불었더니 누군가가 조선말로 시를 읊었죠. 저 시는 내 아내가 지은 시다. 우리 부부 말고는 알지 못하는 시. 그리고 방금 전에 읊었던 그 시 읊은 목소리가 내 아내 목소리하고 비슷해. 당연하죠. 내 아내가 읊은 거니까. 근데 아직 그 최척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외적에게 당했던 일, 한마디로 뭐 그 정유재란 때문에 여기서 가족들의 헤어진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 두홍이라는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살펴볼게. 그랬더니 여기서 이 두홍이라는 사람은 조금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친구 송우는 침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지금 밤이 깊었으니까 난리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내일 아침에 알아보자. 굉장히 좀 침착한 사람이죠. 근데 최척은 이제 정말 시간이 안 가겠죠. 빨리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이 오길 기다려서 딱 일본 배로 갔는데, 여기서 조선말로 물어봤어요. 간밤에 시를 읽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서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일본인한테 가가지고 나 조선 사람인데요. 혹시 여기 조선 사람 있지 않아요? 어제 누가 조선말로 시 읊던데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오경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경도 여기서 일본 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명나라 상인들의 배에서 퉁소 소리가 들리는데, 그 퉁소 소리가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불던 퉁소 소리예요. 그래서 저 퉁소는 내 남편이 불던 퉁소인데? 아니 그럼 혹시 하는 마음에 여기서 그 남편과 그 옛날에 그 사귈 때 읊었던 그 시를 얘기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실하죠. 그 일본인 배에 있었던 그 시 읊은 사람은 누구예요? 최척의 아내 오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밖에서 최척이 말한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엎어들듯이 배에서 뛰어내려왔다. 자, 드디어 만나는 장면입니다. 최척과 오경은 마주보며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재회의 기쁨. 기가 막혀 입에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눈물이 닿자 피눈물이 나왔다. 왜? 그동안의 고통 때문에요. 그래서 두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는데 처음에는 뭐 친구인가 보다. 오랜만에 만났나 보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여기서 오경이 남자로 알고 있었어. 이게 남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부래요. 그래서 설마 뭐 남자끼리 그건 아니겠지. 근데 여기서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오경이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야,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돕고 귀신도 왔구나. 이런 걸 이제 한자 성어로 천우신조라고 하죠. 천우신조. 아니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난 최척과 오경은 여기서 이제 명나라로 같이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오경을 데리고 있었던 그 일본인 도누라는 그 일본인은 오히려 뭐 돈까지 주면서 그래 행복하게 살아. 원래 그 외적이지만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나라 와서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둘째도 낳고 잘 살다가 명나라와 청나라의 전쟁 때문에 여기서 그 최척이 다시 한번 전쟁터에 참여하고 포로가 되면서 다시 헤어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다시 만나서 조선으로 돌아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정리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소설을 한문소설이고 애정소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최척과 오경의 사랑 이야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서 둘이 결혼하는 그런 사랑 얘기인데, 뒤에 보면 이제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오죠.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리고 명나라와 청나라의 전쟁 나오고요. 자, 그리고 성격은 서사적이고 사실적.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영웅의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좀 전기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연적 요소는 있고요. 자, 시간적 배경은 조선 중기를 배경하고 있고요. 근데 공간적 배경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조선,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동남아시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최척과 오경의 애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고난과 그 고난의 극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제가 아니라 여기 들어갈 건 여긴 특징이죠. 여긴 특징인데요.
특징. 자, 여기서 중심 인물들의 이별과 재회가 반복된다는 거. 여기서 임진왜란 때문에 한번 헤어져, 정유재란 때문에 또 헤어져,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전쟁 때문에 또 헤어져. 근데 만나고 항상 다시 만나고, 이런 이별과 재회의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초점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이 그 표현의 대상이었다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OX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 전쟁에서 활약하는 내용을 다룬 군담 소설이다. 아니요. 여기서 군담 소설은 맞지만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최척은 어떻게 보면 좀 의지가 강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좀 평범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고요. 2번. 공간적 배경이 조선 밖으로 확장된 소설 맞죠. 조선만 배경이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동남아시아 공간적 배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번. 퉁소소리는 최척과 운영이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됐죠. 여기서 퉁소를 부니까 운영이 여기서 내 남편의 퉁소 시를 읊었더니 내 아내의 시,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적 요소를 통해 인물의 사랑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기적 요소는 나와 있지 않죠. 인물의 사랑은 맞지만 우연적 요소는 있겠지만 전기적 요소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전쟁으로 인한 그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소설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 최척전을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 군담 소설이지만 최척전은 영웅 소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우연적 요소는 있지만 전기적 요소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역사를 통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민중의 삶을 표현하는 소설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